안녕하세요, 권수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골절 소장님. 인골절. 오늘은 전에 저희 신나게 찍어놓은 거 송팀장이 날려먹었어요. 제가 날려먹은 게 외상후 아니라고요. 스트레스. 저장이 안 된 아, 거라고요. 그때 진짜 완벽하게 촬영해놨는데 날려먹었어. 저장이 안 된 거라고요. 또 찍어야 돼. 한 번 더 하죠, 뭐. 더 완벽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부동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골절 얘기하기 이전에 한 번은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단도직입적으로 송 팀장님이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본대요.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살짝 물어보세요. 너무 꽉 깨물지 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을 받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네. 그리고 이게 사고로 인한 게 맞다라는 뭐 소견서, 네. 이런 것들을 보험사에 제출을 해줘도 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정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왜냐면 보험에서 상해 급수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12급이에요. 급수 자체가 네. 12급. 염자랑 그보다도 똑같아요. 못해. 네. 거기에도 이제 조건이 붙는 게 뭐냐면 다른 진단명이 없는 그냥 단일 상병명으로. 그러니까 정신과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뭐 염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단일 상병명으로 그것도 사고 나고 한 1개월 이내 나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양 다리가 잘렸어. 네. 이런 분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절단된 건데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분 같은 경우 정신과 치료도 실질적으로 받고는 있는데 치료비는 해줄지언정 장애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부상 상해급수에 나와 있는 부분도 그냥 12급 고고 진단명 하나 말고는 없고 나머지는 이제 머리 쪽에, 그러니까 두부 외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쪽에 거기에 이제 뭐 혼수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출혈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에 같이 이제 묶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준용을 해서 두 분의 척수랑 그렇죠. 맥브라이드 준용을 해가지고 일단 장애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를 준용을 해서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중상이 되니까 그렇죠. 경상 쪽에서는 굳이 다룰 게 없어요, 그게. 장애율을 받아온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거네요. 안 해줘요. 돈이 안 되는 거네요. 실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도 담당자가 하는 방안은 거의 이럴 거예요. 이거 왜 내셨어요? 오히려. 이거 인정 안 돼요, 뭐 이런 거 정도. 치료는 받으시면 지급보증은 해드릴게. 다만 뭐 이거는 보상에 별 도움 안 돼.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해주되 합의금의 산정은 힘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몸에 어떤 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정신과에서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두려움, 뭐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거거든요. 뭐 차만 보면 무섭다, 뭐 오줌을 지린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극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할 때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은 신체 감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저희가 추가를 해줘요. 어차피 정신과 영역이니까 장애 진단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척수왕 준용을 해가지고 뭐 26% 나올 때도 있고 뭐 16% 나올 때도 있고 10% 나올 때도 있고 보통 뭐 26% 한시 2년, 뭐 한시 3년, 16% 한시 3년, 뭐 한시 2년 뭐 이런 식으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10% 한시 2년 뭐 이렇게 나올 때 뭐 어차피 준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해당해서 이거를 준용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향후 치료비거든요. 향후 치료비가 한 뭐 검사비 약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보통 나오는 게. 그러면은 사실 이걸로 해서 받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넘어갈 것 같거든요.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했을 때. 그렇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오고 향후 치료비까지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놓고 봤을 때 한 2천만 원이 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이 꽤 큰 거죠. 그렇죠. 따지고 놓고 보면.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아예 인정을 안 하겠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인정해주는 게 그냥 약값 정도 해서 200만 원 정도 돼요. 200만 원 정도. 네. 소송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가지고 소송을 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변호사비, 뭐 신체감정 비용 다 해가지고 소송 비용이 한 5,600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도 2천이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긴 하네요. 왜냐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를 소송해서 저희가 넣어드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팔다리 잘리고 막 어떻게 되신 분들이거든요. 중상인 그렇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부상이 있고 뭐 중상 정도의 뭐 어디가 골절이 되고 잘리고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 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얘기를 하실 때 이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장애를 가지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는 뭐 향치를 더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금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엊그제도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진단이 없어요. 저 오늘 상담하신 분도 그러셨어요. 말 그대로 그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지 뭐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후유 장애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진단명의 하나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딱히 그리고 보상 기준 자체가 없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보상 뭐 지급 기준이나 이런 부분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보험사 실무 기준으로 했을 때 실무 지침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인정이 되면은 정신과 약, 뭐 약값 200만 원, 뭐 이 정도. 그렇죠. 그 정도가 다예요. 근데 사실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한 달 약값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보통 정신과는 뭐 1년, 2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금액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1,000만 원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들 갭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내가 이거 1,000만 원 받으려고 소송을 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적어도 소송을 하려면 5,000만 원 이상은 뭐가 나오는 그런 소송들이 진행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후유 장애도 나오고 장애 진단서도 발급되고 향후 치료의 추정서도 나오고 다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장애 진단서도 마찬가지고 뭐 피해자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장애 진단서랑 어차피 향후 치료비 추정서도 나올 거예요. 병원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뭐 2년 치료가 필요하고 약값을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거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2개 발급해서 담당자한테 주고 다는 못 받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합의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아까 소장님 뭐 200만 원 얘기하시는데 사실 향치 200이면 결론은 향치나 그쪽으로 끝날 거예요. 담당자가 실제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겠죠. 뭐 무조건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소송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진단을 추간판이나 다른 진단을 갖고 와라.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담당자 입장에서도 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다른 얘기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이걸로 결제가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제도 안 될 뿐더러 뭐 딱히 뭘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체가 어떻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들어가면은 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합의금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차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 들어가도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천만 원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합의금이 막 5억, 6억 막 이렇게 돼요. 그 정도 금액이 나가는데 1-2천만 원 정도 추가하는 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그쵸 말씀하신 대로 뭐 정신과 진료 안 받았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그쵸. 오히려 이제 합의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증상일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처럼 다른 진단들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만 있는 경우. 그쵸.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이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약간 편법을 쓰셨던 분들이 더 많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영향도 좀 적지 않게 있기는 해요. 피해자분들은 어쨌든 고통이 크신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진단이네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2년 정도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치료를 원하시면 그거고 치료를 원하시면 차라리 합의금보다는 보상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무리는 있죠. 근데 이래저래 힘든 게 사실 그 진단명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합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진단서도 발급 한번 해보시고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해가지고 좀 뭔가 향치료라도 금액 맞춰보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뿐이 방법이 없어요. 소송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뭔가 해결책을 못 드린다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뭐 장애율도 높고 되게 높아요. 받아보면은.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렇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